자,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사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일단은 제목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정치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정치는 해럴드 라스웰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진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돈을 가질 수도 있고,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누가, 그리고 무엇을 언제, 이것으로 다 정치라는 게 설명이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도 이해는 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직 크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가정해서 생각을 한다면,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드는 건 좀 좋아하진 않지만,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누가 스마트폰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TV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원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보고 싶은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선생님 집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집은 선생님 아들 이름이 하진인데, 하진이가 TV를 보고 싶을 때 그냥 본다. 선생님은 TV를 하진이가 자고 없을 때만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본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더 좀 정치적으로 더 좋은 사람, 좋다기보다 좀 더 힘이 센가요? 아무리 봐도 하진이죠. 예. 선생님은 하진이가 자고 없어야만 그것도 조용히 시끄러우면 깨니까. 예, 아주 불쌍한 경우죠. 예, 어떤 또 동양인은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를 치는 걸 정치라고 했어요. 정치는 사실 한자어로 바를 정자가 아니고요. 정치는 이렇게 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내키는 거, 이걸 정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시간에는 피처링 4.19 혁명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성취기준은 4.19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을 파악하는 걸 성취로 삼아졌습니다. 선생님이 몇 가지 핵심 단어를 미리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찾기 다 힘드니까 처음에는 몇 개 이렇게 찾아줄게요. 강의 중간중간에도 중요한 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꼭 핵심 단어에 찾아서 써주세요. 핵심 단어는 첫 번째 선생님이 생각했던 건 민주화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과거의 힘이나 전통 또는 소수에 의해 통치되던 것들이 시민의 힘과 생각 그리고 규칙 등이 적용되는 것.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고, 쉬운 말은 뭐냐면요, 소수에서 다수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어떤 몇 명만이 모든 힘과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많은 시민들이, 너도 나도 더 많은 시민들이 조금씩이지만 다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들,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선생님은 좀 민주화라고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단어는 참여라는 단어인데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참여라고 하는데, 특히 정부나 정치인들의 결정에 시민의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생각들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부모님께서 하시기도 했어요. 계약,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이제 70% 이상이 지금 계약은 이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것들. 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 계약이 또 미뤄졌죠. 예, 이런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투표 또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혁명이란 말이 나오죠. 혁명이란 국가의 기초나 제도 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완전 뒤바뀌는 것, 세상이 바뀔 만큼 우당탕탕하는 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탄압이 아주 근본적 원인이에요. 독재. 혼자 그냥 다 마음대로 탄압. 백성 국민들이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끄러 조용히 해. 뭐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게 이런 것들 탄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세모랑은 약간 좀 부정적인 뜻, 동그라미는 그냥 좀 중요한 말이라는 거 나중에 교과서도 정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정리해요. 자, 근본 원인은 이거지만 불타오르게 한 것, 이 국민들의 시민들을 불타오르게 한 것은 이 3.15 부정선거라는 것인데요. 3.15 부정선거는 뭐냐? 일단 1960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요.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최인규라는 이 내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경찰 간부, 경찰대를 다 이승만 정권의 충성적인 사람들로 바꿔 놓았어요. 그리고 정치 깡패들을 이용해서 야, 너 누구 찍어? 안 찍으면 혼날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그냥 공무원까지 동원했어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가정방문해서 자, 이 사람 찍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했고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실제로 뭐 투표함을 바꾸기도 했고요. 뭐 대리 투표, 뭐 세명 투표 뭐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도 또는 그 전에 이승만 독재와 이런 탄압 때문에도 사실은 3월 말고 2월 달부터 대구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시위가 있었어요. 경북고 학생들이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1월부터 대구에서는 학생들의 시위가 이미 한창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정선거 준비를 했고 이때 강력한 야당 후보였던 그러니까 이승만 반대편 후보였던 조병옥 박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단 말이죠.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정권을 갖고 있던 잘 됐다. 이 사람이 없는 틈새 바로 선거를 해버리자. 왜냐하면 원래는 5월에 선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리 땡겨버린 거죠. 미국 갔을 때. 그래서 1960년 3월 15일 날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조병옥 박사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렇게 심장마비 같은 게 생겨서 2월 달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지만 이걸 보고 있는 시민들이 가만 보고 있지 않았죠. 2월 달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3.15 일거라고도 합니다. 원인은 이제 3월 15일 날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이 원인이 됐고요. 마산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마산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발포, 총을 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100명 이상이 사상자 다치거나 뭐 이렇게 죽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완전 포인트는 온 파이어 하게 된 거는 김주열 열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김주열 학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께서 4월 11일 날 이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신이 떠올랐어요. 그 전에는 행방불명이 됐었는데 이 김주열 님은 마산 상고의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치르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입시 결과를 보러 가야 되는데 한창 그때 그 시위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학교를 이렇게 문 닫고 그 발표를 미루게 되면서 발표를 마산 갔다가 그런 시위에 참여한 걸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쨌든 참여했는데 이렇게 죽어서 시신이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거의 이제 와 이렇게 된 거죠. 이야 이러면서 불타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4.19혁명 4월 19일 날 학생과 시민들이 김주열 효과라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쓴 건데 뭐 안 좋은 말을 아닌데 어쨌든 이런 효과들을 위해서 대규모 시위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어요. 마산뿐만 아니라 서울까지도 뭐 전국적으로 온 전국 다 퍼졌죠. 뭐 대학 교수님들도 나오셔서 학생들의 의견을 지지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 1960년 4월 26일 날 이승만 전 대통령 사임 그러니까 물러나셨죠. 물러나고 그 다음에 허정이라는 분의 과도 정부가 생겨요. 과도 정부는 뭐냐면 이어주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생겨서 정부가 잘 구성되고 다 일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 그 사이 해주는 게 과도 정부입니다.
4.19 혁명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의 노력이 아주 크게 빛을 발했다, 아주 멋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민주주의 보면 백성이 시민이 주인이라는 이런 한자어도 있듯이 결국 이 주인들이 노력했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유에 대해서 또는 독재와 탄압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우리 것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인이라는 이런 관심이 있어야 이런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권을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는다. 이걸 이제 저항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이 정부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가만히 앉아서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세상은 변화가 없어요.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잘 못한 것은 뭐라고도 하고 그게 주인으로 살 말이에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시민 국민들이 뽑은 그냥 하나의 대표일 뿐이야. 일꾼일 뿐이에요. 그 일꾼은 국민 밑에서 이렇게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 잘 듣지 않으면 나서서 너 왜 말 잘 안 듣니? 라고 혼내켜 줄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그런 예도 있었죠, 실제로. 아주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그런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숙제는 정리 노트를 꼭 해주시고 웬만하면 오늘 안에 퀴즈를 꼭 같이 해결해 주세요. 퀴즈는 선생님이 링크 주소를 올려놓으면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문제를 풀고 제출 클릭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의를 따로 올려줄 텐데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할 거야. 선생님 일부러 사진 같은 거 안 넣는데 여기서 상상을 충분히 해서 교과서에는 사진도 많거든요. 사진도 같이 보면서 교과서 내용을 같이 정리까지 하는 게 하고 나면 사회는 이 정도 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선생님 한 번 더 강의를 좀 만들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강의 듣느라 고생했고 선생님도 여러분 얼굴이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우선은 이런 식으로라도 공부를 조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의 이름을 쫙쫙쫙 외워가지고 이름을 또 한 명씩 불러주고 선생님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여러분이 1학년 때 입학할 때 사진이거든요. 너무 귀여운 그 얼굴들을 보면서 수업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다음에는 이름도 좀 불러가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정리노트는 잘해서 선생님이 맞다. 글 하나 올릴게요. 정리노트 올리세요 사회 그러면 댓글로 올릴 때 사진 또렷이 찍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안녕.